법령을 오늘은 무조건 끝내야 돼. 자, 192페이지에 3절에 등록 취소에 나왔는데 요걸 또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상대적 요것도 재량입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요것도 재량 처벌이라 그러죠. 그 재량적 등록 취소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93페이지에 1번부터 8번까지가 다 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 그러죠. 근데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는데 청문 대상이다 아니다 메모에 넘기고 관로안에 보면 등록 취소 3년간 결격사유 X를 적어놨잖아. 우리가 원래 결격사유 12가지 공부한 거에 따르면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기간이잖아. 근데 등록 취소의 원인이 사망이나 해산의 경우에는 3년간이라는 이 결격기간을 적용한다 뭐한다? 뭐하는 케이스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2번 봐봐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한 경우? 등록한 경우. 등록을 동그라미 치나요. 이때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 아까 공부했는 거는 자격 취득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일 뿐이지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알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제일 뭐다? 복잡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제가 복잡한 걸 그게 줄을 꺼낸 것 같고 뭐다 해결을 하고자 해요. 그 10조 1항에 보면은 결격 사유가 12가지가 나오는데 1호부터 12호까지 나오는데 2호 내지 6호, 11호, 제12호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중간에 뭔 숫자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잖아. 몇 호가 빠졌어요? 많이 빠졌지요. 1호도 빠졌고 또 뭐 7호도 빠졌고 3호는 들어갔지. 2호 내지 뭐 6호 하니까 3, 4, 5는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6호 다음에 바로 11호로 점 찍어놔 붙으니까 7호 빠졌고 8호, 9호, 10호 다 빠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1, 7, 8, 9, 10번이 빠졌잖아. 빠졌잖아.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영업하다가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가잖아. 이런 식으로 글자가 문장이 딱 나왔는데 결격 사유 12가지가 머릿속에 확 안 떠오르면 이제 공부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야. 그 앞에 결격사 12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기억한다 치고 그렇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되면 지금 무슨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 아이가.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봐봐요. 그 결격 사유가 총 몇 가지고? 12가지 아이가. 근데 번호가 몇 번 빠졌어요? 1번도 빠졌고 7번, 8번, 9번, 10번이 빠졌잖아. 알겠어요? 여기 빠졌잖아. 그러면 이 빠진 사유도 결격 사유 맞긴 맞잖아? 그런데 이 빠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이다 하는 말 뭐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였지?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알겠어요? 1, 7, 8, 9, 10번은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가. 내용을 보면은 요 1, 7, 8, 9, 10번 그 자체는 결격 사유 맞다 안 맞다? 맞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말 못하고 요거 빼고 나머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왜 된다? 취소된다.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판단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2가지를 다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이 내용이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떠오르는데 12가지를 지금 모르니까 못 떠올리는 거죠. 1번이 뭔지 압니까? 아주 제일 간단해 이거는. 미성년자야. 미성년자 결격사유 맞나? 맞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는 결격사유 맞죠? 한번 읽어보래. 말이 되는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디에 해당되면 미성년자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말이 되나? 회춘이 안 되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미성년자가 알까 인가 봐. 성년자일까 인가 봐. 근데 미성년자에 해당될 일이 있나? 없어요. 회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7번은 뭐예요? 7번은 아니라 7번, 2번이 검치산자, 한정치산자지. 그러면 2번은 여기 빠졌잖아?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검치산자가 되면은 등록 취소 맞아요. 알겠어요? 그럼 7번이 뭐냐? 이기라.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예요.
아까 자격정지는 누구만 자격정지 처분 받을 수 있다 그랬어? 소속.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정지기간에 있을 리가 있나? 없잖아.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8번은 뭐예요? 이거거든.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기라요. 그럼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됐다 치자. 그럼 결격사 맞지? 맞는데 또 뭐 등록 취소할 게 있노? 이미 등록 취소돼 붙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법조문이 빠져 있는 거라. 2호 내지 6호, 11호, 12호 이렇게 적어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9번은 뭔지 알아요? 알겠어요? 이기라.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무슨 신고한 자로서 폐업 신고한 자야. 폐업 신고했는데도 아직 정지기간은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 그럼 그 정지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거든. 그런데 폐업 신고 내붙는데 뭘 등록 취소할 게 뭐 있노?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내용적으로 접근에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번호를 물어보질 않아요. 내용으로 물어보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10번은 뭐냐? 알겠어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 알겠어요? 언제적에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국 임원이었던 자거든.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대상이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빠진 거야. 1, 7, 8, 9, 10번은. 알겠어요? 그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결격사유 12가지를 뻔하게 기억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우리 제 강의 경험상으로는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라요. 알겠습니까? 그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 버려. 뭐 이거 무시해보고 위에 거만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사유에 해당되마? 결격사에 해당되마? 등록이 왜 된다? 취소된다. 이것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버린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것들은 어떤 경우냐면 결국 결격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등록이 취소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걸 모르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그걸 안 물어봐보면 운 좋은 기고 물어봐보면 틀리는 경우 그런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이런 걸 이제 자주 물어보느냐 안 물어보느냐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알겠어요? 물어본 적은 있어요. 알겠어요? 있지만은 뭐 통계적으로 자주 물어본 것은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험이라 하는 거 보면은 운에 따라서 학교 가는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자기가 어려워했던 부분들 고마 포기하고 공부를 안 해붙잖아. 안 했는데 다행히 자기가 치는 시험에 그 포기했던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안 나왔어. 그럼 운 좋은 거지 뭐. 알겠어요? 그런 거야.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밑에 보충학습을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은. 이걸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10조 1항 몇 호? 1호와 7호, 8호, 9호, 10호잖아. 요 빠진 거 요거 아닙니까? 1호와 7호, 8호, 9호, 10호 아닙니까? 의한 결격사에 해당된 경우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빠져 있으니까.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지 10조의 결격사에 해당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라는 답항을 옳은 답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하는 거는. 왜냐하면 10조 1항 1호 그리고 7호, 제8호, 제9호, 10호에 의한 결격사에 해당된 경우는 내용적으로 보면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답항을 구성할 때 시험 출제자가 지문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결격 사유를 전제로 제시하는 것이 정확한 출제가 된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라는 답항은 10조 1항 3호의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명확하게 옳은 답항이 된다.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가는 그 글자가 무슨 사유에 해당된 경우입니까? 결격사에 해당된 경우 아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하는 이 표현 대신에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면은 뭐다? 정확한 출제가 되는 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글을 써놓은 데는 제 책을 누가 볼 것을 생각하고
제 책을 누가 보기를 생각하고 출제하시는 분이 제 책을 볼 것을 예상하고 알겠어요? 출제할 때 좀 똑바로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기출문제 보면 좀 오래된 기출문제 보면은 알겠어요? 이렇게 바로 쓰가 한다고. 개혁공인중개사과 결격사에 해당된 경우는 등록이 취소된다. 걔가 옳은 답항으로 막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 100% 옳은 답항이라고 볼 수가 없어. 1, 7, 8, 9, 10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그걸 꼭 물 때는 이제 결격사유를 그 글자 자리에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적어줘야 한다. 적어줘가 시험 지문을 내야 옳은 답항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옳은 출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4번에 이중 등록 아마 끝에 몇 년, 1년. 그러면 이런 걸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찍기 연습을 의아라는 소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한 경우에는 요도 찍고, 저도 찍고, 이렇게 하시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꾸 찍기 연습합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시험 지문을 읽었어. 이렇게 나와도 다 맞춰. 자,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OX.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어떤 세 가지 형태로 물어도 다 갈 수 있는 기다. 알겠습니까? 제 경험칙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면은, 알겠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자, 똑같은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알겠어요? 오늘 물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하면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돼요? 이리 물었어.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답을 했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아무 말을 안 해. 이분이. 그런데 다음 주에 와가 그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이리 물었어요. 지난주에는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답을 했는 이분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그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둘 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거다. 신기한 건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봤고 저것도 들어봤잖아. 오늘 물을 때는 여기 생각나고 요거 답했고 다음 주에 물을 때는 뭐다 저기 생각나고 저걸 답했는 거예요. 그 둘 다 동시에 생각할 줄 알았나 몰랐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것도 있습니다. 네모박스 안에 위반 사실을 대여섯 개 적어놓고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병과되는 경우. 그럼 이중 등록한 경우도 병과되는 경우 맞나? 맞지. 저도 찍고 요도 찍었으니까. 그런 기다 말이에요. 알으세요? 그러면 됐고 동그라미 5번도 이중소속 아닙니까? 문장이 그때 몇 년? 1년이 돼. 누가 이중소속한 거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한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앞 시간에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 정지 요도 찍고 저도 찍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6번은 등록증 양도되어죠. 누가 등록증 양도돼야 하는 겁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저도 찍고 절대적 등록지도 찍고 뭐 1년도 찍고 이라는 소리야. 7번은 아까 했죠? 8번 봐봐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나서 그럼 이번에 위반한 거는 무슨 감이다? 업무 정지감인데 최근 1년에 전과 기록이 업무 정지가 몇 번 이상 있더라? 업무 정지가 2번 이상 있더라. 그럼 이번에 위반한 건 업무 정지라도 무슨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상습적 위반한 자에 대한 가중 처분 규정이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 밑에 상대적 등록 취소 봐봐요. 뒷페이지.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강사도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다 한 줄 한 줄 가면서 설명하는 쌤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1번부터 11번까지가 무슨 취소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거죠. 1번 봐봐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글자를 딱 읽는 순간에 등록 기준이 뭔지 기억이 나야 된다? 나야 돼. 근데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나니까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 반복을 하다 보면 또 기억나는 수가 있거든. 등록 기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 사무소 확보할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사무소를 없애버렸어. 왜? 건물주가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해서 뭐다 사무실 비워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다 방 빼버렸어요. 그러면 등록 기준 미달이지?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 3년간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칙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 맞는데 이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사망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돼도 해산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돼도 3년간 결격기간이다 하면 안 되듯이 이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기간이다 말을 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다요. 알겠어요? 왜? 사무실 새로 확보해가 새로 등록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죠. 내용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돼. 응?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뭐 이중사무소 금지규정 위반했는 거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규정 위반한 거잖아. 둘 다 몇 년짜리다? 1년짜리다라는 거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서. 자, 그런데 알겠어요? 지금 이런 걸 점검하면서 알겠어요? 앞에서 공부했는 것들이 기억이 소록소록 나야 정상이라요. 알겠어요? 나야. 자, 예를 들어서 4번도 봐봐요. 14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뭐 했다 하노? 겸업을 한 경우 가잖아. 그러면 겸업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 기억이 소록소록 나인다 안 나인다? 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겸업을 위반했다 하는 말은 허용된 겸업을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했다는 거잖아. 자, 기억을 돌려볼게요. 저를 봐요. 알겠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있었나 없었나? 겸업에 제한이. 중개업 이외에 겸할 수 있는 겸업에 제한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이외에 겸할 수 있는 겸업 업무가 제한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몇 가지로? 6가지로. 그 6가지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게 되면은 위반한 거다. 이 소리잖아. 그럼 이 규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만 관계 있는 거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을 위반할 수 있나? 없지. 뭐. 알겠어요? 그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할 수 있는 겸업 범위 6가지 기억나야 되나 안 나야 되나? 나야 되는데 안 나면 이제 이런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할 수 있고, 둘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고, 셋째,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내지 경영정보의 제공 업무 할 수 있고, 넷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뭐다? 분양 대행 업무 할 수 있고, 또 다섯 번째, 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등 알겠어요? 용역의 알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내지 취득의 알선, 더 나아가서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이외에 몇 가지를 겸업할 수 있도록 6가지. 그 6가지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게 되면은 겸업 제한 위반이. 그러면 무슨 취소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쭉 읽어드린 6가지가 그때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 그 말 어려운 게 어딨노? 알겠어요? 상업용 건축물의 주택의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그 말 어려운 게 어딨노? 알겠어요? 쉽잖아요. 알겠어요? 88페이지로 가봐요. 88페이지. 그 88페이지에 보면은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의 범위 해가지고 이제 그 보충학습 밑에 보면 양갈로 1번에 누구의 겸업 업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 해가지고 방갈로 1번에 14조 1항이 된 업무 5가지, 오른쪽에 방갈로 2번에 14조 2항이 된 업무 1가지, 경공매 업무. 이렇게 5+1 해가 6가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공부했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이 부분이 그때 복습이 제대로 돼가 넘어왔으면은 지금도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쉬워진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맞죠? 근데 제가 4월 말까지는 복습을 안 해도 좋다라고 양보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래서 지금 기억을 뭐 해도 뭐다 제 과목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한다 이 말이지.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 대신에 집에 가서 매일같이 무슨 과목 복습하시라. 민법 열심히 복습하시라. 그렇게 주문을 했던 거다. 근데 그 민법도 열심히 복습도 안 하고 이것도 복습 안 하고 계속 맹탕 놀기만 놀았으면 골치 아픈 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전략이 있고 전술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월 말까지는 뭐만 열심히 하자. 민법만 열심히 하자. 그 대신에 이 과목은 수업에 결석하지 말고 일단 들어두고 표시는 해두자. 알겠어요? 나중에 두 번째 때를 또 생소하면 또 곤란하니까. 알겠어요? 이런 게 이제 전략이야. 알겠습니까? 전략. 무슨 소리냐? 전략을 잘 수립해가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술이라 하는 거는 어떤 게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공부해가 이해되고 알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나오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를 주의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잘 체크하는 거. 그게 전술이다 이 말이야. 안닫고 자격시험은 문제 풀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여튼 제 시킨 대로 해야 돼. 알겠어요? 하여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저는 중개사 시험의 강사의 능력은 아시죠?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뛰어난 강사입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강의를 말을 잘하거냐 뭐 재밌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경력이 뭐다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어요? 강의 경력이 뛰어난 사람은 오래된 사람은 뛰어나다기보다는 오래된 사람은 알겠어요? 핵심을 뭐다 결국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뭐다 전달을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초짜 강사들도 내용은 이해 다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략과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194페이지에 다시 되돌아가서 또 한 개 더 연습시켜 드립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덜 하는 분이라서 예를 들면은 5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유거를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딱 읽었잖아? 읽는 순간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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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알아야 돼. 왜? 내가 공부한 휴업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한 걸 기억을 딱 돌려보니까 휴업은 이렇게 돼 있잖아.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알겠어요? 그리고 휴업 신고할 때 그 휴업 기간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없다 있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억지로 안 해도 된다 하더라 우리 선생님이. 어떤 경우가 대한민국은 다 부득이한 사유다. 아픕니다. 그 다음 공부하러 갑니다. 군대 갑니다. 다 부득이한 사유다. 어쨌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면서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위반이 맞네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적어놨네. 찍어보고 넘어가고 이런 게 알겠어요? 그 다음 한 번 더 연습시켜 드릴까? 6번 봐봐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어디서 들어본 거 그죠? 자, 뭐가 떠올라져야 되느냐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저 앞에서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공부한 바 있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7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7가지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공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라. 거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었는데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해놔놓고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거나 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면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이다. 이런 위반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취소 사유구나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구나 함 찍고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되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앞에 기억이 싹 다 나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이 뒷부분 제재에 관한 규정을 읽다 보면은 알겠어요? 한 번 더 연습. 알겠어요? 7번에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놨는데 그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해놨는데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 그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는 필요적 예상 9가지를 꼭 포함시켰나 시킨다.
시켜야 된다. 그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거래 금액이 들어가는 거야. 거래 금액 말고 등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등이 뭡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대상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뭐 권리 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 시기, 그리고 조건과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약정사항, 그 다음에 계약 성립 연월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 그랬어. 그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넣을 때 거짓으로 기재도 위반, 상대적 등록 취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도 뭐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런데 이중계약서 작성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일 뿐이지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을 주의하라 하더라.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앞에 기억이 싹 다 나는 사람이 이제 기억이 만약에 지금 1번부터 쭉 읽어가면서 쟤처럼 기억이 싹 다 나는 사람 있잖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도 대충 기억나는 사람이 되면은 뭐다? 종합이 다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종합이 다 되고 있는 거야. 그런 겁니다. 이 파트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부분이고 이게 해결되는 사람은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력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1번이 뭡니까 지금?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죠. 등록 기준 아까 사무소 확보할 거겠죠. 자, 이걸 갖고 응용해 봅시다.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딱 돼 있잖아. 응용해 봅시다.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휴업 신고하고 휴업 기간 중에 들어갔어요. 그렇지.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그 군대 갔다 옵니다. 그 2년 동안 갔다 오기 때문에 뭐 2년간 휴업할 수 있나 없나?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6월 초과할 수 있지? 그 2년간 휴업 신고 내고 갑니다. 사무실 임대료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잖아. 아깝다 안 아깝다? 아깝다. 그 사무실 방을 2년간 빼쁩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그렇지.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도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은 유지가 되지. 근데 사무실 방을 빼보면은 뭐다? 등록 기준 미달이다, 미달 아니다? 미달. 미달이면 상대적 등록 취소로 돼 있네. 그럼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유지 안 하고 방 빼보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응용이 아닙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 사무소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사무실 유지 안 하면 뭐 등록 취소 사유다. 이게 응용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다. 9번 봐봐요. 9번. 제33조 각호에 규정된 무슨 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 관로안에 3년 또는 1년이라고 적어놨죠?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지금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는데 금지행위가 떠올라야 되나 안 떠올라야 되나? 떠올라야 되잖아. 지난주에 했거든. 금지행위는. 알겠어요? 그 금지행위가 총 7가지거든. 그 7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저지르게 되면은 무슨 취소사유다? 상대적 등록사유인데 7가지 중에 3개는 몇 년짜리도 된다. 3년짜리도. 4개는 몇 년짜리도 된다. 1년짜리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금지행위 7가지가 지금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거지. 근데 적어도 봐봐요. 복습을 안 했으니까 양보를 해서 복습을 안 했으니까 금지행위에 한 7가지인가 적어놓은 게 있는 것 같더라. 요즘 너는 개혁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돼. 알겠지? 말은 뭐해도. 이거 아닙니까? 봐봐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 금지행위잖아. 맞죠? 알겠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 아닙니까? 사례비, 수고비 등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뭐 32조 2항에 규정한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금지행위 아닙니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은행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금지행위 아닙니까? 그 다음 관계법령에 의해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정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그 정서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 금지행위 아닙니까? 그 다음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행위, 금지행위 아닙니까? 그 다음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즉 미등기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가장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 같은 이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 행위, 금지행위 공부한 거다. 그 금지행위 중에 한 가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게 되면 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맞는데
앞대가리 4개는 1년짜리 사유도 되고 뒷대가리 3개는 뭐 3년짜리 검쟁이도 된다.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죠? 자꾸 들어봤던 기억은 나지? 맞지? 근데 오늘 만약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검쟁이 7가지 들어본 적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죠. 처음 공부한 사람보다는 뭐다 1월달 공부 시작한 사람이 좀 낫긴 낫지. 그 다음에 보면 뭐다 1월달부터 공부한 사람은 좀 더 선명하게 몇 가지는 기억날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더 선명하게 7가지 전부 다 기억날 끼고 그런 거라고. 알겠지?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알겠지? 특히 자격시험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도 없애야 됩니다.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자만심도 버려야 돼요. 알겠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데 또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졸업했는데 알겠어요. 이 정도야 못 외울까 싶어서 알겠어요. 저런 잔소리 하나 이런 자만심 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다 사람 머리는 알겠어요. 반복하지 않으면 까먹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거기에 10번을 또 봐봐.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알겠어요. 다시 동그라미 쳐요.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을 한 경우 이랬습니다. 무슨 취소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소리. 이 말 뜻을 또 설명을 좀 합니다. 알겠어요? 원래 1년 설명 안 했다는 긴데 알겠어요? 이것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 중에 하나라요. 자 봐봐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뭐 과태료 처분을 받고 돼 있잖아. 맞죠? 그렇지.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겠어. 다시 또 뭐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일어났어. 자, 7번 봅니다. 경우의 사례를 따져봐야 돼. 자, 최근 1년 내에 전과 기록을 봤어. 전과 기록을 보니까 업무 정지 2번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 말이지. 과태료 처분 1번이 있더라. 합치면 얼마예요? 3번. 맞죠? 그런데 다시 5번에 영업하다가 뭘 위반했어? 과태료감에 해당하는 위반했어. 5번에 위반한 거는 무슨 감이다? 과태료감이다. 근데 전과 기록이 있다. 그럼 무슨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알겠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 또 설명합니다. 요걸 요다 갖다 넣어 볼게요. 요런 전과 기록이 있는데 5번에 위반한 걸 보니까 무슨 감이다? 업무 정지감이야. 알겠어요? 그럼 무슨 취소 사유다? 상대적이 아니지, 요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는. 왜? 아까 절대적 등록 취소 8번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대한 행위를 한 경우 있었잖아요. 이 경우는 경우의 사례를 보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들어가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로 따로 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에서는 빼야 되나 안 빼야 되나? 빼야 되죠. 그 관로를 봐, 관로.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 한다? 제외한다. 꼬리 적어 놨잖아. 그럼 또 자, 경우의 사례 많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 다가 아니라. 자, 최근 전과 기록을 보니까 업무 정지 1번이 있어요. 과태료 2번이 있어요. 합치면 얼마고? 3번이다. 5번에 또 위반했는 걸 보니까 무슨 감이다? 업무 정지감이다. 무슨 취소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런 전과 기록이 있는데 알겠어요? 2번에 위반한 게 또 과태료감이야. 알겠어요? 그래도 무슨 취소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다음 알겠어요? 전과 기록을 보니까 과태료가 3번이 있어. 그래도 3회 이상 맞나? 맞죠? 5번에 위반한 게 업무 정지감이야. 그래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5번에 위반한 게 또 뭐다? 과태료감이라도 뭐 상대적 등록 사유다. 경우의 사례가 많다. 이 경우의 사례 갖고 문제 만든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모 박스 안에 이 경우의 사례를 쭉 적어놓고 뭐 상대적 등록 사유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알겠어요? 절대 등록 사유권은 빠져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문제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됐고 11번 봅니다. 이 11번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설명할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정거래법 제26조는 몰라도 돼요. 공정거래법 어쨌든 위반했다는 거야. 그래서 공정거래법 27조에 따라 무슨 조치? 시정조치 동그라미 28조에 따른 과징금 동그라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몇 회 이상 받으면
2회 이상 받으면. 그러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누가 부과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다는 거야. 누구한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그런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합체가 최근 2년 이내 몇 회 이상 되마? 2회 이상 되마? 뭐를 취소할 수도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자, 그냥 이리 외우면 재미없어요. 알겠어요? 이 11번은 옛날 법에는 없었어요. 옛날 법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설됐어요. 법을 개정하면서. 이 규정이 없던 시절로 갑니다. 없던 시절로 갑니다. 없던 시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 버렸냐? 주로 수도권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수도권에서 영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요. 단체를 만들어요. 만들어가 뭐 협력을 해가 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데 신규로 자격증 딴 사람이 신규로 사무소 오픈해가 개설 등록해가 그 단체에 가입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가입하고 싶다. 가입하고 싶은데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사람은 가입비 3천만 원 내라, 2천만 원 내라 이런 식의 과도한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공정거래법 26조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가 알겠어요? 모임을 가지잖아? 모임을 가지는데 이번 주 일요일은 보자. 우리 동네 이 회원들은 전부 다 휴무다. 알겠어요? 왜? 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휴무인데 배신 땡기고 문을 여는 사람이 있으면 뭐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미없다. 재미만 없는 게 아니고 벌칙으로 벌금보다 500만 원 내기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공정거래법 26조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입니다. 그러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을 하겠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징금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정조치 내리띠만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다? 시정학 개혁해보면 되는 거고 과징금 내리뿌니까 과징금 돈만 내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위반 사례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들이 향후에 건절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라는 게야. 시정하겠다 해쁘고 과징금 내쁘면 그만 있겠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국토교통부가 법을 개정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렇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해가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개업을 못하게 막는 이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런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건절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규정이라요. 알겠습니까? 이게 제재의 실효성이라는 게거든. 이 법을 위반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해버리니까 과징금 내격하고 또 여전히 공정거래법 위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그러니까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거야. 근데 영업하는 사람한테 등록 취소처분을 내려가 3년간 영업 못하게 막아버리면 제재의 실효성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규정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봐봐요. 이런 규정을 만든 배경을 이렇게 설명 듣고 공부하는 게 좋나 설명도 안 듣고 그냥 공부하는 게 좋나 그런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이해식 공부냐 암기식 공부냐 이 차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알겠어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답이 나와. 그러면 읽어보기만 하면 끝이야. 그러면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적이 있는지 등록관청이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뭐 최근 2년 이내에 몇 회 이상인지 알아가지고 등록처를 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관청은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어디에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알겠어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정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지 과징금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없앤다? 있어야 된다. 그 요청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응해야 된다 응하지 않는다? 응해야 된다. 그 규정도 같이 만든 거야. 그래서 보충학습해 봐봐요. 보충학습에 알겠어요? 네 번째 줄에 읽어봐.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 당연히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그 다음 3번에 등록 취소의 절차 및 사후 조치에 해놨는데 양갈로 1번에 등록 취소 처분도 뭐를 실시하는 거다? 정문을 실시하는 거다. 근데 그 1항 제2호 하는데 줄 꺼놨죠? 몇 호가 빠졌어요? 1호가 빠졌잖아. 1호가. 그 1호가 뭐였어요? 사망 또는 해산이잖아. 그러면 사망 해산으로 등록 지어낼 때는 정문 실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 아까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해가 사망을 원인으로 등록 취소할 때는 정문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맞췄잖아.
법조문도 뭐다 요렇게 빠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장에는 아무리 눈 닦고 읽어봐도 등록증 등의 분실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했을 때는 대신 사유서라도 제출해라 하는 규정이 있나 없나? 없어. 근데 아까 자격 취소의 경우는 있었나 없었나? 있었지. 그거는 있는데 이거는 없고 규정이 있고 없고 주의해서 잘 봐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봐봐요. 이런 것까지 설명하니까 시간이 더뎌지는 거지.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격 취소되니까 자격증을 반납해라 하고 있고, 알겠지? 또 분실해가 반납 못합니다 하면 사유서라도 내라 하지 요구하고 있는데 등록이 취소되니까 등록증 반납해라 좋다 이거야. 그럼 등록증을 분실했으면 사유서라도 대신 제출해라 하는 규정 있어야 되겠나 없어야 되겠나? 있어야 될 것 같잖아. 저쪽도 있으면 이쪽도 있어야 되지. 왜 없노 이 말이야. 알겠지? 억지로 제가 끼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리면은, 자, 봐봐요. 자격증하고 등록증하고 그걸 회수하겠다라는 거잖아. 취소했으니까 반납해라 하는 걸 회수하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회수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증이 뭐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무로 가면 봐봐요. 자격증하고 등록증하고 어느 증이 더 오남용의 소지가 높다? 자격증. 그래서 자격증은 어찌됐든 간에 뭐다? 회수를 하고자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분실해가 나는 반납 뭐 하는데요? 그러면 사유서라도 내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등록 취소된 경우는 이자 무심다 하면서 반납 안 해도 관계가 없어.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어찌됐든 간에 회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등록증은 뭐다? 뭐 굳이 이자 무다 하는 것까지 뭐다? 회수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규정을 안 둔 것으로 저는 끼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195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알겠어요? 별표 표시합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고 헷갈리기 때문에 또 별표야. 알겠어요? 1호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 개설 등록에 취소된 경우로서 해놨습니다. 1호가 사망 또는 해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누가 등록증을 반납해라? 대표자 이었던 자가 반납해라. 대표자 이었던 자 동그라미 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하면은 등록 취소 내리잖아? 그러면 등록증을 반납하잖아? 누가 반납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대표자 이었던 자가.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해도 등록 취소 내리나 안 내리나? 내리잖아?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 내렸으면 등록증 반납 누가 하노? 죽어붙는데. 그래서 법에는 알겠어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잖아? 없으니까 알겠어요? 사망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증 반납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알겠습니까?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공부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반납 규정이 없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럼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누가 반납하는 거다? 대표자이었던 자가. 그렇죠? 자, 시험 지문. 그렇죠? 시험 지문. 저는 규정이 있고 없고를 상당히 강조하는 표현을 쓰잖아. 그렇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말 안 해요. 자, 시험 지문.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사망으로 등록이 취소된 때는, 알았지? 사망한 기업 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주로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OX, X다. 왜 X다? 규정이 없으므로. 알겠어요? 규정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럴듯하다 안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 왜?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니까 그 대표자였던 자가 반납하라 했지. 그러면 사망으로 등록 취소됐으니까 죽은 사람은 뭐다? 말도 할 수 없으니까 반납 못하니까 가족이라도 반납하도록 돼 있지 않겠느냐. 추측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규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4번에 등록 취소의 뭐? 효력. 이 부분이 또 뭐다? 응용이에요. 알겠어요? 자, 일단은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면은 3년간 무슨 사유라요? 결격 사유다 이 말. 등록이 취소되면. 알겠습니까? 그럼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걸. 그 밑에 그 전부 다 뭐다? 칠판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걸.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 기간으로서 중개업에 종사 뭐한다 하는 거는 뭐 쉽게 해결되는 부분인데. 알겠어요? 요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요 사람이 문제다. 요 사람이. 알겠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어요? 자, 봐봐요. 요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무슨 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다. 자, 그러면 이걸 따져보자라는 소리야. 지금 등록 취소를 공부했으니까 등록 취소됐대, 이 사람이. 그러면 자격증은 살아남을까, 안 남을까, 이 말이야. 그걸 따져보자라는 소리야. 에? 등록이 취소됐단 말이야. 에? 자격이 살아남을까, 자격이 취소될까, 그걸 따져보자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에?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게 이제 문제라.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게. 알겠어요? 자, 여기서 알겠어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머리를 원래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은 내가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이 취소될지 안 될지 난 지금 모르겠다 이 말이지. 근데 자격이 취소되냐 안 되냐 그걸 묻고 있네 내가.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수험생이라면 일단 자격이 취소되냐 안 되냐를 물었으니까 자격 취소 사유가 뭔지를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자격 취소 사유가 뭔지를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격 취소 사유가 있으면 자격 취소될 끼고 자격 취소 사유가 없으면 뭐 자격 취소는 안 될 거고 뻔한 거 아이가. 그럼 자격 취소 사유가 뭐냐? 이거부터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제 질문은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이 취소될까 말까 이걸 질문했잖아. 그렇죠? 그럼 어쨌든 결론은 자격 취소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뭔지를 떠올리고 오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알겠어요? 그게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 아까 4가지 공부 다 했나 안 했나? 했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그럼 적어가면서 해보자. 첫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맞죠? 그 다음 둘째, 자격증을 뭐 양도대여한 경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셋째,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하거나 아니면 뭐다 이중 소속한 경우. 그 다음에 넷째, 이 법을 위반하여 뭐 징역형 선고 받은 경우. 이 4가지가 자격 취소 사유라. 법이 그래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제가 질문은 뭐라 그랬어요?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이 취소되나 안 되나 물었잖아. 근데 이 등록 취소된 경우 하는 말이 있나? 없어요. 그럼 자격 취소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등록 취소됐다 했지? 등록 취소되는 사유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사유가 있어. 그 사유가 뭔지 또 알아봐야 되나 안 알아봐야 되나? 알아봐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등록 취소된 사유가 있을 거고 그 사유가 뭐다? 뭔지를 알아보면 요 사유가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가 있다라면 뭐다? 자격은 취소되는 거지. 요 사유가 이 중에 한 가지 해당되지 않으면 뭐 자격증 취소 안 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 3개는 자격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가? 아니잖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소하면 자격 취소고 자격증 양도 대여는 자격 취소고 자격증 지향 운생은 자격 취소지 등록 취소 사유 아니잖아. 그럼 요거 안 봐봐. 요거. 요 내용을 요거 딱 집어넣어 봐봐요. 요 내용을 요거 딱 집어넣어 봐. 요거 딱 집어넣으면 요거 이 법 위반으로 지행경 선고 받으면은 등록 취소 사유 맞나? 맞지? 무슨 사유라서? 결격사유잖아. 결격사유잖아.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 결격사유 아닙니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가 됐으니까 등록이 취소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결격사유로서 등록 취소사유 되지만은 무슨 사유도 되네? 자격 취소사유 되네. 그러면 등록도 취소되고 자격도 취소되고 이래 된다는 소리야. 근데 만약에 알겠어요? 여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쳐봐요.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요거 결격사유 맞나? 맞아요. 결격사유.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맞으니까 등록이 취소되나 안 되나? 돼요. 그런데 300만 원의 벌금형이니까 징역형은 아니잖아.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잖아. 그럼 등록만 취소되지 자격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결격사유 12가지를 모르잖아. 지금.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아닙니까? 징역형 선고받아도 결격사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아도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등록은 취소돼. 돼.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이 아니니까 자격 취소는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또 바꿔볼까? 이걸 갖다가 이 법 위반이 아니고 다른 법 위반. 다른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았다. 결격사유입니까? 아닙니까? 결격사유입니까? 결격사유 아닙니까? 아니라. 아니니까 등록도 취소 안 되고 자격도 취소 안 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교통법 위반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어요. 등록도 취소 안 되고 자격도 취소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벌금 내면 그만이라.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법 위반으로 여기 300만 원이고 징역형 선고받아봐라. 결격사유는 맞지? 권고이상 실형 선고니까. 등록은 취소돼. 그러나 이 법 위반이 아니라서 뭐 자격은 취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적어 놓습니다. 알겠어요? 그 결국 이런 게 응용 아닙니까? 응용. 알겠어요? 응용하려고 하면 항상 뭐다? 뭔가를 활용하는 게 응용 아이가. 그 활용하려고 하니까 기억을 돌린다, 돌린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격사유를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격사유 12가지 강의할 때 시험 문제가 기본 문제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려봐라 하는 문제가 잘 나오지만은 이 결격사유는 응용하는데도 활용을 많이 하니까 꼭 알아놔야 된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금지행위도 7가지 공부할 때 지난주에 7가지 공부할 때 금지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가려봐라 하는 문제는 기본 출제 유형이야. 그런데 이 금지행위는 기본 문제에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다 다른 문제 푸는데 응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금지행위는 꼭 숙지를 해놔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죠? 그래도 몇 월 달까지는 양보하고 있다. 4월 달까지는 양보하고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양보의 조건이 뭐다? 민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게야. 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법을 4월 말까지 연습을 안 하잖아. 복습을 안 하잖아. 그럼 어떤 현상 벌어진다? 어떤 현상 벌어진다? 5월 달 가서 뭐다? 2차 포기 1차만 하랍니다. 이래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럼 1차만 하시라고. 하면은 뭐다? 내년에 또 공부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죠. 어차피 2년인데. 알겠어요? 그 조금 힘들더라도 1, 2차를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4월 말까지 뭐다 1차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1차의 자신감이 5월달에 붙게 돼 있어. 붙게 돼 있으면 5월달도 뭐다 2차 포기한다는다 안 하고 같이 밀고 가는 거잖아. 그러면 혹시 알아요? 1년 만에 합격해 볼 수 있었지. 근데 힘들다고 2차 포기해 보면 1차만 준비해 버리면 몇 년 가야 되노? 결국 2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1년 만에 합격할 가능성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알겠어요? 그 1년 만에 합격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다? 조금만 힘드는 걸 좀 극복하면 돼. 알겠어요? 괜히 이제 공부할 양의 부담 때문에 그만 책 2권만 공부하랍니다. 가다 보면 결국 2년이야. 알겠어요? 원래 1차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자격증 주나? 안 주는데. 내년에 또 2차 봐야 되거든. 근데 2차 볼 때 또 바쁜 일이 막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2차 떨어져 봐. 몇 년 가야 돼? 3년 가야 돼. 알겠어요? 1차부터 새로 쳐야 되는데. 알겠어요? 됩니다. 처음에 공부 딱 시작하고 맘먹었을 때 조금 힘들더라도 1차 같이 끌고 가는 전략을 수립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4월 말까지는 뭐다? 제가 양보해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대신에 지금 여기 2차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다? 이거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민법 볼 게 없는데.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그래야 원래 2차 단번에 합격해버리는 거야. 3년 안 가는 기다. 자, 그 다음 됐고 D페이지로 가봐요. 이게 아주 기본 출제 유형이잖아. 기본 출제 유형이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잖아. 그 절대적 등록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라는 거라.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라는 게 알겠어요. 아닌 것을. 여기에 찍은 거, 여기에 찍은 거 아닌 걸 다 찾아라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세요. 기억은 무슨 사유다? 자격정지처를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정지기간에 일시키면 묻잖아. 일시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라고 그랬죠. 절대적 등록 취소. 니어는 거짓으로 기재. 이중계약 작성한 거 아닙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아닙니까? D가 사망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아닙니까? 리얼 검증이 아닙니까? 검증. 검증은 상대적 등록 취소 아닙니까? 미엄도 검증이죠? 상대적 등록 취소 아닙니까? 그 상대적 등록 사유는 뭐 니언, 리얼, 미엄. 답 3번이네. 알겠어요? 보도 찾아야 돼 이런 거는. 아주 기본 출제 유형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 4절에 업무정지처분 알았어요. 업무정지처분이죠. 이 14가지를 또 점검하러 가자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자, 근데 1번 보면은 매달의 범위 안에서
6월 또 동그라미 칩니다. 자격정지도 6월 범위 안에서였죠? 근데 세 번째 줄에 보면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그걸 또 줄 거 나왔잖아. 자, 이 말 뜻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어요. 분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북구에서 중개업무도 수행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북구에 있는 분사무소가 법을 위반했어. 위반한 내용을 보니까 업무정지감이야. 알겠어요? 그럼 그 업무정지처분은 분사무소만 업무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다른 사무실에는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사무소별로 따로따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어요? 그 업무정지 사유가 총 몇 가지다? 이 오른쪽에 표에 보면은 1번부터 뭐 15번까지 나옵니다. 제가 14가지라 그랬잖아? 근데 15번이 나왔네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어요? 197페이지에 6번 봐봐라, 6번. 6번이 뭐 대뿐노? 삭제대뿐잖아요. 알겠어요? 삭제대뿐. 그럼 14번까지 나오는 거 맞죠? 그런 게다 말이야. 근데 가지수는 15가지.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다 기억하면. 근데 뭐가 삭제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2014년도 7월 29일 안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는 비교적 최근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 적혀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적혀진 걸 시험 지문에 내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면 O가 X가 X지. 알겠어요? 그럼 요 적혀져 있던 거는 어디 도망가 뿌고 없어져 붙느냐? 딴 데로 갔어, 딴 데로. 딴 데로. 없어진 게 아니고 딴 데로 갔어. 요 적혀 있던 게 어디로 갔다? 여기로 갔어. 어디 갔노? 요 500만원 과태료 하는 거 있죠? 아까 500만원 과태료 있었지? 여기로 갔어, 여기로. 자리를 옮겼어. 그럼 그 삭제된 그 내용을 가지고 시험 출제자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면 O다 X다? X고. 삭제된 경우를 가지고 뭐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면 O다 X다? O. 이렇게 된다는 거야. 개정된 사항이라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높다? 높아요. 무슨 내용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죠? 그 500만원짜리 공부하고 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럼 미리 말씀해드리면 이래요. 자, 여러분들 공부했는 내용 중에 확인 설명 업무 공부한 거 있다 없다? 있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업무. 그럼 확인 설명 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인 소장님이 할 수도 있고 누가 또 할 수도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확인 설명을 할 때는 구두로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서면도 제시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법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래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걸 반대로 뒤집어 가보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이가 위반아이가 위반이잖아. 그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위반하면 얼마?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위반하면 얼마?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위반하면 뭐?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격정지 사유.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걸 소속이 위반했으면 뭐 요거 개업공인중개사 위반했으면 옛날에는 여기였는데 뭐 지금은 얼마? 5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유 그래 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과태료 받는 게 낫나 업무정지 받는 게 낫나? 과태료 받는 게 맞지. 그 옛날에는 2014년도 이전에는 요 있던 긴데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업무정지 받는 게 싫다며. 그래가 자꾸 국토교통부에다가 제재를 좀 완화시켜 주시오라고 뭐다 요구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이어 있던 걸 뭐로 바꿔준 거다.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꿔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상은 알겠어요. 제재를 완화시킨 거 아닙니까? 업무정지가 과태료보다는 더 뭐다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가 큰 거거든. 알겠죠? 그런 게 됩니다. 자, 근데 그 1번을 봐봐요. 197페이지 1번. 너무 상세하게 한다. 1번 읽어봅니다. 10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제1항 1호 내지 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했잖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가 힘든 거죠. 10조 2항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제1항 하면 10조 제1항 알겠습니까? 1호 내지 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적었잖아. 이게 무슨 자냐?
결격사유래요. 결격사유. 12가지 아닙니까? 12가지 결격사유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를 뭐로 둔 경우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으로 둔 경우는 무슨 정지사유다? 업무정지사유라는 거야. 요것 때문에 아까 그런 말을 한 거야. 아까 봐봐요.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A가 소속공인중개사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뭐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잖아? 그럼 정지기간 중에 있는 이 사람은 결격사유가 결격사유가 결격사유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 두고 있잖아.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정지 대상이다? 업무정지 대상이다.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지나치니까 몇 월 이내 해소해라. 2월 이내 해소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다? 업무정지 내리겠다. 그 소리야 이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설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항상 규정의 근거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외우려고 달려들지 말고.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용인 소속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소장님이 무슨 정지 당하겠구나. 업무정지 당하도록 돼 있네. 근데 지나치니까 법도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구나. 제외된다라고 해놨구나.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198페이지에 알겠어요. 이거는 싹 다 지하부가 안 읽는 게 좋습니다. 198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13번 밑에 13의 2가 있지. 13의 2가 있는데 알겠어요. 가부터 바까지 있죠. 그것만 싹 지하버려요. 가부터 바까지만. 알겠어요. 그 13의 2에 세 줄만 놔두고 가, 나, 따라, 마, 바는 지하보면 됩니다. 가나 따라 봐도 다 13의 2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거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 그 표 밑에 보면은 2번에 뭐라고 돼 있노?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며 돼 있죠? 그 기준이 바로 위에 표잖아. 맞죠? 6월, 3월 가면서 표잖아. 그럼 아까 자격정지 기준도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업무정지 기준도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O도 X다. X1이 되는 거죠. 정지 기준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근데 계속 읽어봐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은 아까 무슨 정지와 같다? 자격정지와 같다라는 게 똑같아. 그러면 지금 한꺼번에 생각하면 되잖아.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최대 몇 월이다? 6월이다. 그런데 정지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더라? 가중, 강경할 수 있더라. 가중하더라도 뭐 6월은 초과 뭐 한다. 그렇게 같이 처리하면 되는 게.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업무 별표 3번.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표. 왜 별표하느냐? 3번에 각주를 한번 봐봐요. 각주. 끝에 방갈로 1번에 각주가 붙었잖아. 제일 밑에 보면 이 규정을 제척기간으로 보는 결례가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신설된 2005년도에 부칙에 업무정지처분의 시효에 관한 규정 적용 내에 해가지고 업무정지처분 시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결국 법전에서는 시효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그래서 시효 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 줄 거예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의 경우는 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시효 규정이냐 제척기간이냐 그거는 시험 문제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출판사 교재가 자꾸 제척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교재가 많아서 제가 그렇게 토를 달아놓은 거라. 알겠어요? 우리 법전에서는 시효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효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 알겠어요? 이거는 뭐다? 시효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정지만 시효 규정이 있다? 업무 정지만 시효 규정이 있다. 이게 오히려 출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지문이 만약에 등록 취소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일이 나오면 O다 X다. X. 왜? 규정도 없는 소리를 적어 나온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OX. X. 그것도 규정이 없는 거잖아. 시효 규정을 오로지 무슨 정지만 두고 있다? 업무 정지만 두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4번에 업무정지의 효력이 났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봐봐요. 업무정지처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라. 그걸 왜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뒤에 왜냐하면 애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칠판 봅니다. 알겠어요? 칠판 봅니다. 이것도 앞에 그 공부했는 걸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 알겠어요? 근데 또 결격사유를 떠올려야 돼. 여러분들 결격사유 12가지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래서 무슨 신고를 한 자.
폐업신고를 한 자,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아직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자다, 결격자이다? 결격자다. 이거 공부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봐봐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B라는 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놈이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이놈도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이놈은 뭐 신경질 난다고 폐업신고 내었습니다. 폐업신고 내는 건 자유라. 이놈은 뭐다 폐업신고 안 냈어요. 그럴 수 있지 뭐. 알겠어요? 그러면 이놈은 알겠어요? 폐업신고 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정지기간 중이야. 정지기간 중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결격사유 맞나? 맞죠? 알겠어요? 근데 이놈이 업무를 수행해봤어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무슨 사유가 돼요? 절대적 취소는 뭐 폐업신고 내본데 취소할 게 어디 있나? 옳지.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맞죠? 무등록 중개업은 3년짜리야. 형사처벌 고발 사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놈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업무정지 처음 받았는데 폐업신고 안 냈어요. 안 내도 지금 정지기간 중이죠. 맞죠? 정지기간 중인데 일을 해버렸죠? 뭐고?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거 아닙니까? 맞죠? 절대적 등록 취소야.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업무 정지 처음 받고 폐업신고 낸 사람과 폐업신고 안 낸 사람 구별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적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심히 봐야 되는 거야. 폐업신고 내었는데 등록 취소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등록이 이렇게 소멸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은 형사고발감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다 그런 거다. 자, 그럼 밑에 알겠어요? 문제를 풀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해놨는데 1. 광역시장은 업무 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정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광역시장 그자가 틀렸죠. 등록관청인데 2번은 또 어디가 틀렸어요? 9월이 틀렸잖아요. 가정해도 6월을 초과한다 뭐한다? 3번 어디가 틀렸어요?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네.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 아닙니까? 업무정지 사유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4번 어디가 틀렸어요? 2년이 틀렸네. 3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시효 규정이잖아요. 그 5번이 오지 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뭐를 명할 수 있다. 4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이걸 읽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위반했는지 모르면 또 곤란하잖아. 자, 봐봐요.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아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아까 거래정보망이나 뭐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했나 안 된다 했나? 해야 된다 했잖아. 그 정보를 공개할 때 거짓으로 공개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그 거짓으로 공개하면은 뭐다? 업무 정지 사유라 해요. 그 표에 볼까? 왼쪽 페이지 봐봐요. 왼쪽 페이지에 업무 정지 기준표 197페이지 가봅시다. 197페이지에 가면은 몇 번에 나오느냐 하면은 몇 번에 나오면 4번이 나오네. 4번 읽어봐. 4번. 24조 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한 경우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업무 정지 사유로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그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가 옆에 업무 정지 매달이라고 돼 있노. 6월 돼 있잖아. 6월 돼 있잖아. 6월 돼 있는데 시험 문제는 뭐로 돼 있어요? 4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옵니까? 없습니까? 오지. 그렇죠. 왜 오냐? 그 4월 왼쪽에 4월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요?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하잖아.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럼 원래 6월짜리인데 6월에 2분의 1이면 45일이잖아. 3월이네요. 그럼 3월의 범위 내에서 감경하면 4개월 업무 정지처분 내릴 수도 있나 없나? 있지 뭐.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이 어느 수험생은 그 업무 정지표에 6월, 3월 가는 거 왜 왔다고 6월인데 왜 4월까지 이 답 없다 하면서 이의 신청한다. 알겠어요? 이 이의 신청할 사항이 아니잖아.
업무 정지 기준 표에는 6개월 돼 있지만은 뭐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이런 것들을 참작해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강경할 수 있다 하는 이것도 공부했을 거 아닌가 봐. 그걸 활용했으면 충분히 4월에 업무 정지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그렇지. 그걸 생각 못 한 거잖아요. 미쳐.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면 업무 정지가 다 끝나버렸어. 그렇지. 조금은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법령은 끝냅시다.